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금요일 한국 시장은 2700포인트 회복에 실패했지만 야간 선물 시장은 사실상 회복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미국 시장 또한 다우지수 중심으로 무려 2.83%라는 숏 커버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시장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장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서 적극적인 바이콜을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제가 2월 들어서 계속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해지 걸고 주식을 사야 한다고 했었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은 강세인데 미국은 좀 아니지 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견해를 바꾸어서 한국이나 해외나 모두 이제는 바이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장 리뷰 들어갑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한 뒤 투신이 선물 매수가 네이키드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위로 돌리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즉 오늘은 의외로 외국인이 현 선물 매매가 중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베이시스를 강하게 누르면서 시장을 누른 쪽에서 포지션을 하루 종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베이시스를 강하게 누르면서 시장을 누른 쪽에서 하루 종일 포지션을 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물 미결 제약정 감소가 있었습니다. 선물 미결은 5,400개가량 감소를 해서 일단 전일이 과도한 미결 증가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0계약 정도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체력이 각각의 투자 주체들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1200억이 현물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만 홀로 127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기존의 쇼친 종목들에 대한 매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매수한 등 양쪽 방향성이 더 열려있다는 것에 베팅 중으로 보이는데요.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위클리나 먼슬리 모두 양매수 중이죠. 그래서 시장이 꼭 아래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용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투신리 선물 5,200억 매수인데 이것은 어제 숏패팅 6,000억을 했었던 것에 대한 아주 빠른 청산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특히 종가에 합성선물과 선물 모두 매수해서 동시효과 마감 가격을 콜옵션은 죄다 고평가로 또 풋옵션은 죄다 저평가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은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갭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야간 선물이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갭 상승이 나오면 투신이 현 선물을 스위칭을 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상방 양매도를 시작했고 의외로 기관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으나 그 비중이 미약해서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거래는 어제 하루만 열심히 했을 뿐 오늘은 완전히 쉬었다고 봅니다. V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지만 장 초반에 과다하게 갭으로 V코스피를 눌러놨고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았다면 V코스피를 숏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려웠던 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 내내 지수 선물이 약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시아 세션에서 텍사스 기름이 다시 95달러를 향한 등 불안감이 여전했습니다. 결국 갭다운 출발한 유럽 증시는 다시 닥스 지수가 14,000포인트, 14,04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이게 뭐지 하고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시황 말미에서 너무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UBS가 러시아 국채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하루 만에 제로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세션 초반에 파생 상품이 언와인딩 및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그 반대 매매를 다 받아내고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장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특히 어제 가장 강했던 증시는 영국 증시예요. 영국 증시는 3.56% 상승한 것도 그렇지만 지난 2월 17일 이후의 하락을 죄다 당겨 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영국 증시를 계속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영국 증시에는 이 기술주가 거의 없고 가치주와 금융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FTSE 100이요. 그래서 영국 증시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정도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영국 증시를 볼 필요는 없겠고, 어제는 유럽 경제 지표를 조금 꼼꼼하게 얘기해보자 합니다. 우선 독일 수입 물가가 이 전월 대비 무려 4.3%나 증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스 가격 등이 상승이 그 원인일 수 있고, 또 프랑스의 CPI도 전월비 0.7% 증가를 했죠. 유럽은 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꺾일 것 같지 않고, 그러려면 또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하면 경기가 폭망할 것 같고, 또 이번 나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EU 집행위원장인 그 폰데어 라이엔 하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려면, 강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야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로화가 많이 눌려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눌릴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순간 급반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증시는 초반이 반대 매매를 받아내고 종가 고가로 상승해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통화시장 하나 더 보면 어제 굉장히 강했던 게 상품 통화였어요. 오지나 루니 같은 거는 거의 뭐 1% 가깝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원자재의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상품 시장을 보면 골드는 시장이 리스크온 성향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0.8% 하락을 해서 1890달러대로 내려왔고, 또 기름과 가스 또한 눌렸지만 장중 고점 대비 많이 눌렸을 뿐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옥수수와 소맥이 좀 눌렸는데, 이 농산물을 오래전에 트레이딩하면서 학을 듣던 게, 이 소맥이 하루에 뭐 7.83% 하락을 했으면 저거 상승 끝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산물은 한번 추세가 잡혔다 싶으면 상상 이상의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저는 이 소맥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가 쉽진 않지만, 소맥은 이제 추세 초입이지 저기에 추세 무너졌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농산물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밀밭에 올해 과연 파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요. 2020년 대비 소맥 가격은 대충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를 생각해보면, 천연가스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천연가스도 4배가 올랐죠.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이 세계 밀 수출량이 2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쇼티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채권 시장은 장중에는 리스크온 현상으로 눌렸다가 장 마감 때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라 마냥 숏으로 문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숏 커버링으로 인해 종가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약세라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데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유럽 증시가 무려 2%대의 하락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 넘게 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숏 커버링으로 인해 종가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약세라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웠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유럽 증시가 무려 마이너스 2%대의 하락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 넘게 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이 반등을 시작하자 미국 지수 선물도 반등을 시작했고, 밤 9시 50분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화 사절 파견 준비되었다는 그 인텔팍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그 숏 커버링이 아니라 그 UBS에 대한 어떤 그런 채권 반대 매매, 이게 아시아 세션에서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굳이 9시 50분에 그 러시아 이야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장중의 흐름 보면 이미 6시 반 이후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스닥 선물이 1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숏 커버링까지 나와서 밤 10시 30분에 이 미국 시장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프리마켓 호가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약했죠. 왜냐면 그때 나스닥 선물이 갭이 벌써 1.5%가 넘었어요. 근데 전일 나스닥이 저가 대비 거의 한 7%가 넘게 상승했는데, 거기서 또 갭 상승 1.5% 맞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프리마켓 호가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장 시작해서는 나스닥의 매도 물량도 쏟아지고, 그래서 0시에는
잠시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유럽 마감 때까지 14,000포인트 회복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지루한 변동성 감소를 보이다가 종가의 숏 커버링이 나와서 나스닥은 플러스 1.9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상승시킨 것은 S&P와 다우지수였죠. 전일 나스닥이 과도한 상승에 비해 S&P와 다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순환매로서의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장 초반에 S&P 지수는 얼마 눌리지도 않았고 방향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저는 2월 내내 있었던 미국이 하락장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2월부터는 계속 롱바이, 그 대신 이제 커버드 콜을 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2월에 아니다, 올라오면 매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술주를 얻어맞으면 나머지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이 약하고, 또 가치주가 또 얻어맞으면 다시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얻어맞는 시장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아니다, 이젠 돌아가면서 얻어맞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숏 커버링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발표된 CFTC의 S&P 500 선물 투기적 순 매수 포지션은 무려 23만 6천 개가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수준이 매수일 뿐더러 이것은 지난 2018년과 19년에 있었던 수준까지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이 더 딥이고 매수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개별 종목에 있어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제 그 파페치가 시간외에서 급등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20.92달러에서 거래가 됐죠. 저는 19달러 초반에 매수를 해서 그 추가 물타기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 어쨌든 4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보고했자 뭐 급등이 나왔다 이건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손실이 나는, 그러니까 돈 까먹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숏 커버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얘기하자면 이 파페치 매출은 6.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3% 증가를 해서 매출 증가율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계속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돈 까먹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회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돈만 까먹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고 공매도를 치자, 뭐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전되는 신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들 중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보초병으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은, 따라서 이 과도하게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들 중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보초병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조금은 고민되지만 빅스 지수와 빅스 선물 간의 베고데이션이 거의 다 해소됐어요. 물론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쉽지만, 이제는 시장이 밀리면 매수로 대응해야 되지 매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일이 상승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변동성이 얼마 죽지 않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변동성 선물이 콘탱고로 간다라고 하면 해지는 완료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한국 야간 선물은 1.36%나 상승을 해서 별일 없으면 가볍게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은 좀처럼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푼 매도를 한다면 반드시 오버나잇을 할 각오를 하고 푼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외가격 풋옵션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금요일 한국 시장처럼 이 초반에 상승이 빠르게 나와버리면 그때 콜옵션이 조금 살아나고, 또 먼 외가격 풋옵션은 풋콜 페리티 때문에 얼마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타서 외가격 풋옵션들을 매도해서 오버나잇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는 전쟁 리스크 같은 것은 아닌 오히려 상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를 걱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367까지, 그러니까 2740포인트까지는 콜옵션 미결도 부족하고 또 그 구간에서 포지션이 세게 물려인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부터는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2740포인트까지는
아주 부담 없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번에 하방 해지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방이 잘 닫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367선까지는 아주 부담 없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롱마인드 유지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롱마인드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오지달러를 저렴한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오지달러와 구리를 듬뿍 들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는 이 해지를 아직 풀진 않았어요. 이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름에 대해서는 숏마인드를 갖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전쟁이라는 아주 드문 이슈를 겪은 한 주였어요. 투자자들이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편히 쉬시면서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